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듣지만은 저는 한 3주 정도 쉬었다가 오래간만에 강의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안연 제12의 여섯 번째. 참 이 질문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통해 가지고 공자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취사 선택은 개인의 그 몫이고, 공자라는 사람은 물론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 개인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비교적 합리적인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것. 그래서 자장이라는 그 제자가 선생님한테, 공자한테 이 밝음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도대체 이 밝다고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그 판단하는 거, 이것도 그런 수도 있고, 보통은 그리고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이 대상에 대한 거예요. 상대적인 것.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것이, 또는 어떤 물음에 대해서 현명하게 이해하는가, 이와 같은 대상에 대한 밝음이에요. 그러나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밝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 자기 마음의 어떤 밝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것을 추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국 원래의 전통적인 이 밝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의 밝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대상을 통해 가지고서 현명하게 우리가 판단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치면지참, 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이에다 물을 이렇게, 그 물 위에다가 종이를 싹 대면은 물이 이렇게 종이에 싹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주 눈에 띄지 않게 점차적으로 참하는 것, 참소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중상고략하는 것과, 부수라고 하는 것, 내 피부에 닿는 간곡함, 호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억울함을 호소해 주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밝다고 할 만하다. 근데 거듭 얘기했다는 거예요. 점차적인 그 참소와 즉각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자기의 그 억울함을 하소연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과 명을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그 해석했다는 것. 똑같은 어떠한 그 대답의 양면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밝다고 하는 것은 꼭 멀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멀리 바라본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치면이라는 건 마치 물이 침관해서 이렇게 스며드는 것, 점차적으로 스며드는 것. 그래서 점차적으로 물들음에 이 취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취는 말 달릴 취죠. 그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지식간에 점차적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실을 해방하는 거다. 그러니까 중상노력하는 거죠. 부수라고 하는 것은 내 피부가 닿는 것이니, 닿는 바가 그 이해관계가 나한테 절실한 것이니, 마치 주역에서 말하는 박상이분이, 요거는 바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상을 깨트리는데 이미 이 피부에 와이 다 있다. 그러니까 그 상다리와 상 위의 그 간격을 말하는 거, 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화근이 내 몸에 와 닿는다, 이런 소리예요. 즉각적으로. 이것은 절실하게 그 재앙이 나한테 다가왔다는 것이다. 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사람을 훼손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중상모략하는 자는,
슬금슬금 하는 거예요. 조금씩. 아유, 아무개가 뭐 어떻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조금 강도 있게, 아유, 아무개가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예. 점차적 물들어서 갑작스럽게 취하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참소가 들어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미 몸에 깊이 들어온 것이다. 이런 소리죠.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자는 급박하게 그 몸에 아주 절실하게 할 것 같으면 듣는 사람이 그 자세한 내막을 헤아리지 못하고 발치폭이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폭발적이다. 바로 드러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를 중상모략한다든가 자기의 어려움을 저거 했을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사실은 다 취하죠. 이 두 가지는 살피기 어려운데 능히 살필 것 같으면은 가히 마음이 밝고 가차운 데에 가리지 아니함을 볼 수가 있다. 가차운 데에 가리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자, 여러분 대체적으로 옛날에 정치 저거하고 그럴 때 백엔잎 송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을 참소하고 뭐 저거 그럴 때 여자가 잠자리에서 왕한테 소곤소곤 된다든가 소인들이 예를 들어서 군자를 해칠 때는요 바로 중상모략 안 합니다. 조금씩 임금의 눈치를 봐가면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을. 이것은 모두 자장의 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막 당당하고 굳세고 그러지만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장의 어떠한 인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고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어떠한 대답, A라는 사람, B라는가 안현과 자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중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을 물을 때 또는 무엇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점이에요. 요 내재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고한다. 자, 저는 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자,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어떻게 하죠? 병을 고칠 때 인기소발이 수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기증이 치지. 그 증상을 따라서 치료한다. 그러니까 그 증상이 바라는 바로 인해서 따라가서 취한다. 다스린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표현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공자가 제자들의 어떤 공부 학습의 학습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이 잘하는 거를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주자글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말씀드렸죠. 대학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인기소발이 수명지라고 그랬죠. 그 바라는 바로 인해서 드디어 밝혀나간다고. 다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 한의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 병증의 단서로 인해서 이 병증의 단서를 모아가지고서 그 병독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나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번잡하다. 여기서 사번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게 바로 사번이에요. 똑같이 중복했잖아요. 여기는 살로 읽으면 안 돼요. 쇠라고 하는 건 감세하다. 번잡스럽게 두 번 말하면서 감세하지 아니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요즘도 쓰죠. 정령. 기필코, 간절한 뜻을 바라는 것이다. 양시가로되 취어지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말하는 것. 갑작스럽게 말하는 것과 이해가 몸에 절실하지 않는 것은 이해관계가 절실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밝은 사람을 기다린 이유에 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뭐냐면 밝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사리에 밝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보통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치민지창과 부수지소를 행하지 않은 여유에 가히 밝다고 이를 것이고 또한 원하다고 말할 것이다. 자,
원한즉 밝음이 지극한 것이다. 이 말은 어디서 하면 시열하되 시원 유명이라는 말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멀리를 보기 위해서는 오직 밝아야 된다. 시원 유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뭐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떤 군자의 행실을 따라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예, 그냥 언어만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도 좋은 공부라고 봅니다. 성현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글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말과 그 이면의 뜻을 이 글로서 우리가, 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요거 지난 얘기에 그 성경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한테 다른 것은 다 허용했지만은 그 저기 뭐야, 금담의 열매를 가지고 사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게 한 게 누구죠? 뱀이 이브한테 소곤소곤소곤하고 너가 사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일종의 치면지차면 소곤소곤소곤 되는 거. 자, 뱀이 아담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브한테 얘기한 것을 왜 그렇겠어요? 여자들은 게임에 잘 빠져나갈 수가 있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예를 들어서 뭐 신화가 됐던, 신화 전설이 됐던 하나의 그 사실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교훈이라든가 가르침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자, 그 뱀이 이브한테 소곤소곤 하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처럼. 예. 그러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잘 이렇게 보면은, 예, 재미있습니다, 공부가. 우리가 그냥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것들의 성경이든 불경이 됐든지 간에 유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얘기예요. 예, 사실적인 어떤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교훈으로 삼자는 것이죠. 예. 그 박괴는 어떤 개냐면은 그 박상이조 또는 나중에 가면은 박상 그 이부, 예,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음계가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음이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음이. 예. 그리고 맨 위에가 양괴예요, 양괴. 이게 박괴거든요. 그러니까 음이 이렇게 침범해 와서, 예, 음이 계속 침범해 와서 언젠가 이 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곤괴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시적으로 우리들을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나 이 현상 세계에서는 완전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순음이잖아요. 예, 순음이잖아요. 그죠? 완전한 음이잖아요. 현상 세계에는 완전한 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순음이 되는 순간에 이 아래에 양괴가 형성이 돼요. 현상에서는. 만약에 완벽한 도금이 되면은 현상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순환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은 완전한 건계잖아요. 그죠? 네, 완전한 독양이잖아요. 완전한 양이 되는 순간에 이 아래는 음으로 미미한 음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다 상인데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림으로. 예, 현상 세계에서 이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예, 나중에 그 주역을 우리가 공부를 저도 가급적이면 하려고 여러분들하고, 뭐 제가 주역의 전공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예. 그러나 저는 문학적으로만 글을 취했기 때문에 뭐 이런 깊은 철학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공이 정치를 딱 물었어요. 예. 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질문 자체는. 자,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면은 뭐 영성에 대해서 막 묻는다든가, 그것도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예. 예, 이런 거예요.
중국 사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사실적인 거. 예. 모든 것은 사실에 근거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요. 정치는 현실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자라는데 먹는 것을 풍족하게 해야 된다. 군사를 풍족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백성이 믿었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한 거예요. 정치에 있어서. 자, 창름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재정 상태죠. 옛날에 지금으로 뭐 창고라고 해도 되지만 요즘의 말로 하면은 재정 상태죠. 재정 상태가 충실하고 국방의 모든 것들이 갖춘 연후에야 교화가 움직이고 백성이 나한테서 믿어오어서 배반하지 않는다. 자공이 딱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자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이 질문했는데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공은 바로 또 질문을 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공이 가로되 반드시 부득이에서 요즘에 쓰죠. 우리가 부득이란 말.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만둘 수가 없어서 이 가운데 하나를 버린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군권, 병사를 먼저 없애야 된다. 어쩔 수 없다면은 이거는 여러분 성현의 입장에서 한 말이지만 현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죠. 말하자면은 시기족하고 믿어움이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그 병사가 없더라도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의원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안목에서 보면은 공자의 말은 현실에 맞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긴 간 차원에서 보면은 성현의 말은 그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거예요. 자, 자공이 가로되 또 옮기면 부득이해서 하나를 또 버린다면은 이 두 가지에서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그때는 식량을 버려야 되니 예로부터 누구나 다 죽음이 있지만은 백성들은 믿어움이 없으면은 쓸 수가 없다. 정말 이게 무신분리.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인 관계에서만 이게 여러분 중용에서도 또 나와요. 여러분 중용에서는 무징, 무징 증거가 없으면은 믿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또 여러분. 중용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자, 제가 우리 한의학을 비판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증거가 없으면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나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허세 이런 말들이 한의학 우리가 동의보감이든 의학이 뭐든 경학전서든 소위 말해서 유명한 책이라고 하는 건 상당 부분이 여러분 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뢰는 뭐에 형성되죠? 증거에 의해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쓸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바로 이런 용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자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바로 무신분립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식량이 없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비록 살더라도 능히 쓸 수가 없는 것이니 불리하기란 몸만 갖지 못하다. 죽어서 편안한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의리로서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말들은 함부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죽을 때 죽을 자리에서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고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요 영은 차라리 차라리 죽을지언정 백성들한테 믿어움을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 소리죠.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로 하여금 나에게서 미더움을 잃지 아니하게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로 하여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더움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각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못하니까. 예. 아니요, 황당하고 막 지금 국가의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무기를 버리고 식량을 버리고 그럽니까? 예. 정제가로되 공문 제자들이 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잘 물었다는 거예요. 예. 자공이 계속 물어나갔잖아요. 근데 개 중에는 공자가 대답을 해서 듣고 재차 물어야 되는데 재차 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재차 또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문에서 직궁도저하니, 직이라면 바로 궁극에 들어가서 바닥에 이르느니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질문을 밀고 나가고 이러는 거죠. 예, 직궁도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장은 자공이 아니면 능히 질문할 수가 없고 성인이 아니면 능히 대답하지 못한다. 내가 이러건대 인정으로 말하면 이런 소리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이치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평범하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기조 위에서 말한다면 이런 소리죠. 국방과 재정이 풍족한 이후에 내 믿음이 백성들한테 그 신뢰성을 줄 수 있고, 자, 여기에는 인정으로 백성의 그 민덕, 사람의 덕으로서 말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지 고유한 바에 기본으로 해가지고, 고유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쓰죠. 요거 맹자에 나온 용어라 그랬죠. 고유라고 하는 것은. 예. 옛날서부터 쓴 거예요. 이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바에 근본이 든 것이니 병사와 식량,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무력과 재정으로서 앞설 바가 아니다. 예. 원래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위정자, 정치를 책임진 자는 마땅히 몸소 백성들한테 솔선해가지고 죽음으로써 지키고 위급함으로써 가히 버려서는 안 된다. 극자성이 이제 말하기를 군자는 바탕을 따릅니다. 바탕이라고 하는 말은 자 문과 질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타고난 기본적인 자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질만 좋으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극자성이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군자는 자질이 좋으면 된다. 왜 또 문으로서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소리예요. 하이문이료라고 하는 것은 바탕만 자질만 좋으면 됐지 무엇을 공부를 해가지고 더 윤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소리예요. 자, 극자성은 위나라 대부다.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는 그 병통으로 여겼다 이 소리예요. 당시 사람들의 문이 이기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당시 사람들이 했냐면은 이게 바로 주나라, 이때 주나라잖아요. 그죠? 이 주나라는 문이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뭐랄까 사회적으로 뭐랄까 그 일종의 유행이라고 그러면 유행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미워했다, 싫어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러니까 허례의식에 빠지니까 사람이 자질만 좋으면 됐다. 무엇하러 예를 배우고 거기다가 이렇게 뻔듯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나름대로 그 시대의 문제점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에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애석하다. 부자의 설명은 군자여나
사라고 하는 건 말 네필이 몰고 가는 거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말이 혓바닥을 미치지 못한다. 잘못됐다는 거죠. 한번 내뱉은 말인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성의 말은 군자의 뜻과 같으나 말이 혀에서 나오면은 사마가 능히 말 내필이 모는 말이 능히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실언을 애석하게 합니다. 사실 자공이도 실수한 거예요. 굉장히 큰 실수한 거예요. 자공이어서 뭐라 그랬냐면 문이 곧 질이며 질이 문이하니 호랑이나 호표의 그 가죽이 괴나 양의 가죽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곽은 피부에서 털럭을 제거한 것이지. 그러니까 가죽이죠. 말하자면 문질은 등이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가히 서로 없을 수가 없는 거지. 불가상문이 서로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니 만약 그 질을 다 버리고서 그 문을 다 버리고 그 바탕만 질만 남긴다면 군자와 소인은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 네. 자공의 말은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릇 극자성은 당시의 패단을 교정한 것임에 진실로 과실이 잘못된 것이죠. 실지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나친 과실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나 자공은 자성의 패단을 교정하면서 또 본말 경중에 차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글입니다. 애공이 노나라 임금이죠. 애공이 유약한테 공자제자 유약한테 물어가로되 그 연이 그 주린이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거는 흉년이 들어서 쓰임이 부족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유약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은 군신제사다. 임금이 물었을 때는 자를 쓰거나 그래. 바로 이름을 써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약이라고 이렇게 유자라고 쓰지 않고 유약이라고 이름을 쓴 것은 인군이 신하한테 물었을 때는 이름을 쓰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은 국용이다. 국가에서 쓰는 재정적인 비용이다. 이런 소리죠. 애공의 뜻은 애공의 뜻은 넌지시 조세를 증가시켜서 재정 상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지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기 속마음은 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유약이 대답하여 말하되 어찌 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불 이런 소리예요. 기불. 어찌 뭐뭐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찌 철법을 쓰지 아니십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철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례하며 통례하며 균야라. 이것은 뭐냐면은 주나라 제도의 일부라고 하는 건 한 농사를 짓는 한 농부를 말하는 거예요. 농부가 국가에서 백무를 받아가지고서 동구 공정지인으로 그러니까 도랑을 같이 하고 운무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통력 합작해서 여기는 자 밭을 계산하고 수입을 균등히 하니 대소리라고는 대체로 백성들이 구를 갖고 공은 하나를 취한다. 이것을 철법이라 하니 노나라 성공에서부터 무법을 세금 매기고 또 아울러서 드디어 무에서 그 10에서 하나를 또 취하니 이것은 10에서 2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약이 청컨대 다만 오직 철법을 시행해야 되니 공의 전용을 죄송합니다. 공이 쓰임을 절제해서 백성에게
두텁게 하고자 한 것이다. 가로되 둘도 내가 오히려 부족하는데 어떻게 해서 철법을 쓰느냐. 10분의 1을 취한다 하더라도 소득의 그러니까 20%를 취해도 내가 국가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 10%만 취하느냐. 이제 이런 소리죠. 이는 10의 둘이다. 공은 유약이 자기가 말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여긴 거로 이것을 말함으로써 그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한 뜻이다. 여러분 이런 게 자 정전법이라는 거 있었죠? 네, 정전법 이게 그 하나의 그 밭이라고 큰 밭이라고 했을 때 9개로 나눴을 때 이게 일종의 여기가 이게 일종의 공전이에요, 공전. 이 나머지가 요 나머지가 일종의 사전이에요. 이런 게 전부 다 공전 공고 해가지고서 이 가운데에 요거는 세금으로 내고 국가 거고, 요거는 국가에 바치고, 요거는 개인들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자 땅이 반듯하면 괜찮은데 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이 방법이 전적으로 다 옳다라고 여러분 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많이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그 세금은 가급적이면 적게 걷어들이고 10%만 국민들의 소득의 10%만 걷어들이고 이거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면 되는데 낭비를 하게 되고 많은 어떠한 그 국가의 비효율적인 거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 20% 30% 걷게 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국가가 이제 밀란도 일어나고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죠. 유약이 대하되 백성이 저는 이 말이 참 정말 멋지다고 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 백성이 풍족하면 군은 누구와 더불어서 부족할 것이며 백성들이 부족하면 군은 누구와 더불어 풍족을 누릴 것입니까? 이렇게 딱 대답한 거죠. 정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뼈가 있는 말인데 참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시대의 그 4대부들이 문제점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 정신력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조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백성이 풍족하면은 임금은 그 독빈 홀로 비난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백성이 가난하게 되면 군은 홀로 능히 부유할 수가 없다. 유약이 깊이 말합니다. 군민 일체의 뜻을 깊이 말하여서 공의 그 후렴을 공이 지나치게 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그치게 하니 위인상자 백성의 위에 되었는 사람은 마땅히 깊이 생각해야 된다. 양식하로되 인정은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정치는 사람을 위한 정치는 필자 경계심이 요거는 여러분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맹자. 자, 여러분 정치를 하는데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덕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 논두덕의 경계를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윗사람은 어질면 된다. 그 어질다는 게 뭐죠? 구체적인 이와 같은 시스템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동양 철학을 관념적으로 잘못 이면 인구는 어지르면 된다. 덕이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바로 맹자 같은 사람은 뭐냐? 경계시다. 논두덕, 밭두덕을 경계를 바로 잡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경계가 바로 잡아짐에 정지가 균등해지고, 정지라고 하는 건 아까 이 정정법이라고 그랬죠? 정정. 그래서 선공후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선공후사라는 게 공적인, 자, 이게 공이잖아요. 이 나머지는 이게 사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공록이 평평해지고 재정 상태가 뭐랄까 균평해지고 국가의 그 군국의 어떠한 그 쓰임새가 모두 다 이것을 헤아려서 나가야 된다. 자,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재정 상태를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거는 사마광양인데 양립 양립 이출인가? 양립 이출. 네.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서 나가야 된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정 상태가 운 좋지 못해 지나치게 낭비하면 어떻게 되죠? 거덜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것을 헤아려서 지출해야 된다. 고로 일철로서 한 가지 일철이라고 하는 건 10분의 1 징수함으로써 백도가 다 해결된다. 이게 그 모든 것을 번거스럽게 하나하나 다 제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것을 세금의 어떠한 이 정정법을 시행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다 백도, 100가지 여러 가지 방도들이 해결된다 소리예요. 백도라는 말도 여러분 고전에 춘추 좌전에 나오는 용어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쓸 때 막 자기가 뭐는 천재인 경우는 자기가 용어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서부터 내려오는 관용적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차라리 이 영이라고 편안하다가 아니에요. 차라리 부족한 것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차라리가 어찌로 해석해야 돼요. 어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어찌 부족한 것을 걱정하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둘도 오히려 부족하거늘 그 철법을 임금한테 가르치니 생각한 건데 의심했는데 마치 그것이 현실에 우원한 것 같이 의심은 된다. 그러나 10일이라고 하는 건 10분의 1, 그러니까 10%를 취하는 것은 천하의 중정이니, 자, 요것도 여러분 맹자에 나온 유명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이 걸으면 걸린 것 같게 되고 또 너무나 정상적인 것보다 적게 걷어들이면 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오랑캐의 법이다 이런 소리예요. 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불가대하다.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11법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후세에 그 근본을 탐구하지 않고 그 근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말만 도모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요건 완전히 뭐 다른 것도 뭐 전형적인 고문의 글쓰기 방식이라고 하는 거 요 불국이 말이 요 말지도 자, 정령무예하고 이런 말도 여러분 쓰인 말이에요. 예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예라고 하는 것은 법도가 없다. 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령 백성들한테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어떠한 한정이 없고 한도가 없고 비출이
일정하지 않는다면 소리예요. 무경이라면 일정하지 않는다면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지도자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공공해야 된다. 그러니 어찌 요거는 미워하다가 아니라 또 어찌 소리예요.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눈치껏 보셔야 돼요. 어찌 알겠는가? 철법을 마땅히 힘써야 되는 것이 우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세금을 그냥 막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후세에 정말로 그랬거든요. 인두세 같은 경우. 자, 너희들이 이제 결혼했어. 그러면 너희들이 자녀를 낳을 거야.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또 손자를 낳을 거야. 자, 태어나지도 않는 자식한테 인두세를 매기고 태어나지 않는 손자까지 세금을 매겨버린단 말이에요. 극한 상황에 도달되면. 명나라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조선시대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빗줄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면 여기서 얘는 한도가 없고 이런 소리죠. 그렇게 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공공하게 되니 어찌 철법을 마땅히 힘쓰는 것이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우원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이런 소리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